지금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계란장이 미국을 휩쓴 것입니다. 틱톡 조회수는 2천만 회를 넘었어요. 열풍의 중심에는 간장에 담근 갈색 계란이 있었습니다. 재료비는 단 3달러, 한 개만 먹으려다 6개 먹었다는 고백이 쏟아졌어요. 브루클린 레스토랑은 계란장을 메뉴에 추가하자 매출이 30% 뛰었어요. 한국식 계란장 밀키트는 대기자가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직 입소문만으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단순한데 완벽하고 쉬운데 중독적인 맛이 있었죠. 도대체 이 갈색 계란 안에는 무슨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미국을 뒤흔든 한국의 기적,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주방에 트러플 향이 가득 퍼집니다. 저는 핀셋으로 페리고르 블랙 트러플 슬라이스를 하나하나 계란 위에 올립니다. 2,350유로짜리 요리의 마지막 손길이죠. 수비드로 정확히 63도에서 45분간 익힌 계란, 24시간 숙성시킨 송로버섯 오일, 그리고 지금 올리는 신선한 트러플까지. 하나의 접시를 완성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저는 피에르 듀발입니다. 파리 몽파르나스에 있는 라 메종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죠. 미슐랭 3스타를 40년간 유지해온 이곳은 예약이 6개월씩 밀려 있습니다. 1인당 500유로짜리 코스 요리, 프랑스 대통령도 찾아오는 곳입니다. 제 철학은 명확합니다. 요리는 예술이며 복잡한 공정과 희귀한 재료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단순함은 게으름입니다. 진정한 미식은 셰프의 수백 번의 손길에서 탄생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트러플 수란을 완성하고 접시를 내려놓는 순간 휴게실에서 낄낄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조수 앙투안입니다. 28살 젊은 친구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앙투안이 휴대폰을 보며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앙투안이 화면을 보여줍니다. 영상 하나가 재생되고 있었죠. 미국 억양의 젊은 남자가 자기 집 주방으로 보이는 곳에서 계란을 삶고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계란이었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이 냄비에 물 끓여서 계란 넣고 타이머 맞추는 게 전부였습니다. 남자가 계란을 간장인 듯한 갈색 액체에 담급니다. 마늘이며 파며 고추를 대충 썰어서 같이 넣더군요. 그게 끝입니다. 냉장고에 넣고 하루 기다리는 거죠. 다음 날 남자가 밥을 짓습니다. 계란을 꺼내 밥 위에 올리고 젓가락으로 툭 가르니 노른자가 흘러내립니다. 한 입 먹는 순간 남자가 눈을 치켜뜨며 소리를 지릅니다. 오 마이 갓, 디스 이즈 인세인. 미친다는 듯이 외치더군요. 그리고 남자는 계란을 하나 더 까먹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결국 6개를 연속으로 먹어치웁니다. 중간에 멈출 수가 없다며 계속 감탄하면서 말이죠. 영상 제목을 봤습니다. 코리안 소이 마리네이티드 에그즈. 한국식 간장 절인 계란이라는 뜻이더군요. 조회수가 눈에 들어옵니다. 2천만 회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간장에 계란 담갔다고 2천만 명이 봤다고요? 앙투안이 댓글창을 보여줍니다. 영어로 가득한 댓글들이었어요. 중독성 있어서 위험하다. 한 개만 먹으려다 6개 먹었다. 일주일 연속 밥지었다는 내용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앙투안이 다른 영상도 보여주더군요. 이번엔 금발의 젊은 여성입니다. 역시 미국인으로 보였어요. 똑같이 계란을 간장에 담그고 하루 기다린 뒤 밥에 올려 먹습니다. 반응도 똑같았죠. 믿을 수 없다며 계속 감탄하고 연속으로 먹어치웁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500만 회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 이번엔 미국 남부 억양의 중년 남성입니다. 계란장을 만들어 먹고는 이게 인생 최고의 계란 요리라고 외칩니다. 조회수 300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죠. 저는 40년간 계란 요리를 연구해왔습니다. 수란, 오믈렛, 에그 베네딕트, 프렌치 스크램블. 각각의 요리에 수십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온도 1도 차이로 식감이 달라지고 휘젓는 속도로 질감이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간장에 계란 담근 걸 보고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까? 앙투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딴 걸 요리라고 부르는 겁니까? 이건 요리가 아니라 그냥 담근 거잖아요. 제 40년 경력이 모욕당하는 기분이라고 말했죠. 앙투안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셰프님, 근데 조회수가 진짜 엄청나요.
그리고 댓글 보세요. 다들 진심으로 맛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다시 화면을 봅니다. 영상 속 미국 청년이 5번째 계란을 까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앙투안에게 돌려주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제 트러플 수란이 보입니다. 이틀간 공들여 만든 작품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은 그 요리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아니, 초라한 게 아니라 제가 초라해진 기분이었어요. 간장에 계란 담근 게 2천만 조회수라니. 세상이 미쳤거나 제가 뭔가 놓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을 펼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뉴욕타임스 푸드 섹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미국 전역 마트에서 계란 품절 사태, 한국 음식 열풍이 원인.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대형 마트들에서 지난 3주간 계란 판매량이 평소보다 45%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말에는 계란 매대가 텅 비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이유였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한국식 간장 계란 때문이라는 겁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으로 퍼진 영상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계란을 사재기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계속됩니다. 브루클린의 한 한식당은 코리안 소이 에그 보울, 그러니까 한국식 간장 계란 덮밥 메뉴를 추가한 뒤 매출이 30% 증가했답니다. 기간 한정 메뉴로 시작했는데 손님들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정규 메뉴로 올렸다고 하더군요. 로스앤젤레스의 한 푸드 크리에이터는 계란장 만드는 영상 하나로 팔로워가 50만 명 늘었다고 합니다. 조회수는 500만 회를 넘겼고요. 그 사람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클릭용 레시피인 줄 알았는데 직접 만들어 먹고 나서 일주일 연속으로 밥을 지어 먹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셜미디어 피드를 열어봤죠.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제 피드 전체가 계란장 영상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틱톡을 열면 계란장, 인스타그램을 열면 계란장, 유튜브를 열어도 계란장이었습니다. 알고리즘이 완전히 계란장에 점령당한 것 같았죠. 영상 하나를 눌러봅니다. 미국 시애틀에 사는 주부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계란 12개를 삶아서 간장 양념에 담그더군요. 하루 뒤 영상에서 그녀는 남편과 함께 밥을 먹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없이 계속 숟가락질만 하더군요. 조회수 800만 회였습니다.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중독성 경고가 필요하다. 한 개만 먹겠다고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6개 먹었다. 이건 반찬이 아니라 사건이다.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어요. 다른 영상도 봅니다. 이번엔 텍사스 억양의 남성입니다. 운동선수처럼 건장한 체격인데 작은 밥그릇 앞에 앉아서 계란 하나를 까먹습니다. 첫 입을 먹고 눈을 감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4개를 더 먹어치우죠. 중간에 말합니다. 이거 먹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 미친 맛이에요. 또 다른 영상입니다. 뉴욕 맨해튼의 오피스 워커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점심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밥 위에 계란장 2개가 올려져 있더군요. 동료들이 뭐 먹냐고 물어보니 한국 계란이라고 대답합니다. 냄새 맡은 동료들이 하나씩 맛보더니 전부 놀라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음 날 영상에서는 사무실 직원 전원이 각자 계란장 도시락을 싸온 모습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릴수록 영상은 끝없이 나옵니다. 대학생, 트럭 운전사, 간호사, 교사. 미국 전역의 온갖 사람들이 계란장을 만들어 먹고 있었어요. 한 영상의 댓글이 특히 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80짜리 계란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3짜리 한국 계란장이 100배는 더 맛있어요. $80짜리 계란 요리요. 혹시 제 트러플 수란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제 요리가 90유로니까 미국 돈으로 거의 그 정도거든요. 더 충격적인 댓글도 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너무 복잡해요. 이것저것 많이 올리면 뭐해요. 결국 맛은 단순한 게 최고인데. 이 댓글에 좋아요가 2만 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죠. 제가 40년간 추구해온 게 뭡니까? 복잡한 공정, 희귀한 재료, 정교한 기술.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수천만 명이 간장에 담근 계란 하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이게 더 맛있다고 말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요리보다 낫다고 하죠.
3달러가 80달러를 이긴다고 합니다.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녁 예약 손님이 12명 있었어요. 준비를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송로버섯이 보입니다. 킬로그램당 4,000유로짜리 페리고르 블랙 트러플이죠. 이걸로 만든 제 시그니처 요리가 지금은 왠지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계란 때문에 마트 선반이 비고 레스토랑 매출이 30%씩 뛰고 크리에이터들은 하룻밤 사이에 팔로워가 수십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부 간장에 계란 담갔다는 이유로요. 도대체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유행이라고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큽니다. 장난이라고 하기엔 반응이 너무 진지하고요.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인 거겠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란장 생각을 떨쳐내려고 애썼죠. 일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후 서비스 전에 직원들이 잠깐 쉬는 시간이죠. 저는 새로 들어온 송아지 고기의 품질을 확인하러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휴게실을 지나가는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방 직원 5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휴대폰을 보고 있더군요. 소스 담당 루이가 화면을 가리키며 뭐라고 말합니다.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물었죠. 순간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부주방장 마르크가 먼저 입을 뗍니다. 마르크는 제 밑에서 15년을 일한 믿을만한 친구입니다. 38살, 언젠가는 자기 레스토랑을 열고 싶어하는 야심찬 셰프죠. 셰프님, 저희가 그 한국 계란장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또 그 얘기냐고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가 어떤데요? 마르크가 휴대폰을 제게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는 파리 말의 지구로 보이는 곳에 작은 한식당이 나옵니다. 프랑스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더군요. 점심시간인데 문 밖까지 사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영상이 실내로 들어갑니다. 테이블마다 손님들이 밥그릇을 앞에 두고 먹고 있습니다. 밥 위에 갈색 계란이 하나씩 올려져 있었죠. 모두들 말없이 숟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한 테이블에 멈춥니다. 프랑스 억양의 젊은 여성이 인터뷰에 응합니다. 이거 먹으러 40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파리에서 이 맛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거든요. 조회수를 봤습니다. 120만 회였어요. 파리를 배경으로 한 영상치고는 엄청난 숫자였죠. 루이가 말합니다. 셰프님, 저도 솔직히 궁금해요. 왜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던 막내 견습생 쥐리 거듭니다. 저 어제 친구들이랑 얘기했는데요. 다들 한번 먹어보고 싶대요. 근데 저 식당은 예약이 2주일 후까지 꽉 찼대요.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덧붙입니다. 솔직히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왜 전 세계가 이렇게 열광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제 주방에서 제 직원들이 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일합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간장에 계란 담근 걸 궁금해한다고요? 마르크가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셰프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한 음식인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요? 루이도 거듭니다. 댓글 보면 다들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 같아요. 연기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쥐리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내일 쉬는 날인데 파리 그 한식당 가볼까 했어요. 그 말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죠. 가보고 싶으면 가보세요. 가서 먹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게 우리 레스토랑 요리보다 나은지. 직원들이 움찔합니다. 제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았을 겁니다. 40년간 저는 주방에서 늘 차분했거든요. 마르크가 진정시키려 합니다. 셰프님, 저희가 우리 요리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뭡니까? 제가 말을 자릅니다. 다만 궁금한 겁니다. 마르크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난리인데
우리만 모른 척할 순 없잖아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5명의 직원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들 눈빛에서 읽혔어요. 호기심, 의구심,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 같은 것도요. 제 주방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권위가 간장에 담근 계란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직원들이 저를 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셰프님이요? 마르크가 놀란 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어요. 이 유행이 얼마나 허황된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건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합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4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가 직접 만들어 보면 알겠죠. 그게 진짜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소셜미디어 거품인지 말입니다.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내일 새벽입니다. 출근 전에 혼자 만들어 볼 겁니다. 혼자요? 루이가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편견 없이 정확히 평가하려면 혼자 해야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난 건지 긴장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녁 준비할 요리 재료들이 놓여 있습니다. 푸아그라, 랍스터, 송로버섯. 최고급 식재료들이죠. 하지만 지금 제 머릿속은 온통 계란 생각뿐입니다. 간장에 담근 계란말이에요. 좋습니다. 내일 새벽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어요. 이게 정말 전 세계를 열광시킬 만한 맛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유행인지 말입니다. 40년 경력이 간장 계란에게 진리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주방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죠. 조명을 켜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영상을 다시 10개쯤 봤습니다. 레시피를 분석했어요. 간장, 물, 식초, 설탕, 마늘, 파, 고추. 재료 자체는 단순했습니다. 계란을 6분에서 7분 정도 삶고 양념에 하루 정도 재우면 끝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미슐랭 3스타 셰프입니다. 단순한 레시피라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순 없죠. 제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더 정교하게, 더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냅니다. 먼저 계란이에요. 일반 계란이 아니라 유기농 방사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노른자 색깔이 진한 고급 계란이죠. 6개를 꺼내 상온에 30분간 뒀습니다.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죠. 간장도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산 유기농 간장이에요. 일반 간장보다 3배는 비싼 제품입니다. 맛이 더 깔끔하고 세련되거든요.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 온도계를 꽂았어요. 정확히 100도가 되는 순간 계란을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춥니다. 6분 30초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분 30초 후 계란을 건져서 바로 수비드 기계에 넣었어요. 63도로 맞춰진 물에 정확히 10분간 담가뒀습니다. 온도를 더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죠. 노른자의 질감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 양념을 준비합니다. 프랑스산 유기농 간장 100ml, 정제수 60ml, 프랑스산 사과 식초 20ml, 유기농 사탕수수 설탕 10g. 전부 정확히 계량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처럼 대충 넣는 게 아니라 그램 단위로 재서 넣었죠. 마늘은 프랑스산 핑크 마늘을 썼습니다. 한국 마늘보다 향이 부드럽고 고급스럽거든요. 아주 곱게 다졌어요. 파도 프랑스산 쪽파를 씨앗어요. 고추는 프랑스엔 한국식 풋고추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할라피뇨를 썼습니다. 모든 재료를 섞어 유리 용기에 담았습니다. 수비드에서 꺼낸 계란을 찬물에 식혀 껍질을 벗깁니다. 매끄럽고 완벽한 반숙 계란이 나왔어요. 양념 속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영상에서는 하루 재우라고 했지만 저는 12시간만 재우기로 했습니다. 너무 오래 재우면 짜질 것 같았거든요.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예요. 오후 5시면 12시간이 됩니다. 그때 꺼내서 맛을 봐야겠죠. 하루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서비스를 하면서도 자꾸 냉장고가 신경 쓰였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마르크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뭔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그 계란장이 정말 대단한 건지 아닌지 말입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저녁 서비스 시작 전이에요. 직원들이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 때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유리 용기를 꺼냅니다. 계란이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양념도 잘 배어든 것 같습니다. 겉보기엔 성공적이었죠. 작은 접시에 밥을 담았습니다. 갓 지은 쌀밥이에요. 계란 하나를 꺼내 밥 위에 올렸습니다. 영상에서처럼 젓가락으로 가르니 노른자가 흘러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영상과 똑같았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맛이 이상했어요. 겉은 엄청 짰는데 속은 그냥 계란 맛 그대로였습니다. 간장 맛이 계란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겉에만 붙어있는 느낌이었죠. 노른자를 터뜨려 밥과 섞어봅니다. 하지만 역시 이상합니다. 노른자는 그냥 반숙 계란 노른자예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간장 양념은 따로 놀고요. 영상 속 사람들이 감탄하던 그 맛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달랐어요. 한 입 더 먹어봅니다. 역시 이상합니다. 짠맛만 강하고 깊이가 없어요. 마늘 향도 너무 약하고 파 맛도 거의 안 납니다. 영상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미국 청년이 계란 6개를 연속으로 먹던 모습, 중년 남성이 인생 최고의 계란 요리라고 외치던 장면. 그들이 맛본 건 분명 이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재료는 오히려 제가 더 좋은 걸 썼습니다. 유기농 계란, 프랑스산 고급 간장, 핑크 마늘. 영상 속 사람들이 쓴 재료보다 훨씬 비싼 것들이죠. 조리 방법도 더 정교했습니다. 수비드로 온도 조절하고 그램 단위로 정확히 계량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왜 맛이 이 모양일까요? 다시 한 입 먹어봅니다. 여전히 이상합니다. 먹을 만은 한데 감동은 전혀 없어요. 영상 속 사람들처럼 연속으로 먹고 싶은 맛이 아닙니다.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당혹스러웠어요. 40년간 요리를 해왔습니다. 레시피만 보면 맛을 재현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계란장은 영상과 완전히 다른 음식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레시피 뒤에 뭔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재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시간? 온도? 비율? 마르크가 주방으로 들어옵니다. 셰프님, 저녁 서비스 시작할 시간입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접시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계란장 생각뿐이었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레시피를 따라했는데 완전히 다른 맛이 나온 게 말이죠. 40년 경력에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주방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죠. 조명을 켜고 조리대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영상을 다시 5개쯤 봤습니다. 레시피를 분석했어요. 간장, 물, 식초, 설탕, 마늘, 파, 고추. 재료도 단순하고 방법도 단순했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평범한 대학생, 주부, 직장인들이었죠. 그들도 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0년 경력의 저야 당연히 더 잘 만들 수 있겠죠.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냅니다. 계란 6개, 간장, 마늘, 파, 고추. 전부 주방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이었어요.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 계란을 넣고 타이머를 맞춥니다. 6분 30초 영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시간이었죠. 타이머가 울립니다. 계란을 건져 얼음물에 담급니다. 껍질을 벗기니 매끄러운 반숙 계란이 나왔어요. 노른자가 살짝 흘러내릴 정도로 완벽한 익힘이었습니다. 양념을 만듭니다. 간장, 물, 식초, 설탕을 섞고 다진 마늘과 썬 파, 고추를 넣습니다. 영상에서 본 그대로였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섞기만 하면 됐죠. 유리 용기에 계란을 넣고 양념을 부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냉장고에 넣습니다. 영상에서처럼 하루, 그러니까 24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시계를 봅니다. 새벽 5시.
내일 이 시간에 꺼내서 먹어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드는 트러플 수라는 이틀이 걸립니다. 푸아그라 테리느는 사흘, 랍스터 비스크는 6시간. 그런데 이 계란장은 고작 15분이었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정확히 24시간 후인 다음 날 새벽 5시 다시 주방에 왔습니다. 냉장고에서 용기를 꺼냅니다. 계란이 아름다운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양념도 잘 배어든 것 같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이죠. 작은 그릇에 담고 계란 하나를 올렸습니다. 젓가락으로 가릅니다. 노른자가 천천히 흘러내리며 밥 위로 퍼집니다. 영상에서 본 것과 똑같은 광경이었어요. 양념을 한 숟가락 떠서 밥 위에 뿌렸습니다. 숟가락으로 밥과 계란, 양념을 함께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노른자의 크리미한 질감이 밥알 하나하나를 감쌉니다. 간장의 깊은 감칠맛, 마늘의 알싸한 향, 파의 신선함, 고추의 은은한 매운맛.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한 입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입.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영상 속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리대를 봤습니다. 제가 방금 만든 이 요리는 너무 쉬웠습니다. 계란 삶기 6분 30초, 양념 섞기 5분, 하루 재우기. 끝입니다. 특별한 기술도 희귀한 재료도 복잡한 공정도 필요 없었어요. 제 옆 조리대에는 어제 준비해둔 트러플 수란 재료가 있습니다. 페리고르 블랙 트러플, 유기농 계란, 송로버섯 오일. 24시간 숙성 공정, 수비드 63도 정확한 온도 조절, 핀셋으로 하나하나 올리는 트러플 슬라이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만든 350유로짜리 요리와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계란장을 비교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맛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을 뿐이죠.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밥과 계란과 양념이 입안에서 완벽하게 섞입니다. 단순한데 깊었어요. 복잡하지 않은데 만족스러웠습니다. 영상 속 미국 청년이 계란 6개를 연속으로 먹던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두 번째 계란을 까먹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계란까지 먹고 나서야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조리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40년입니다. 40년간 저는 요리의 복잡성을 추구해왔습니다. 더 많은 재료, 더 정교한 기술, 더 긴 시간. 그게 진정한 요리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단순한 계란장은 제 모든 철학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15분 만에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기술 없이요. 평범한 재료로요. 그런데 350유로짜리 트러플 수란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나았습니다. 더 순수했고, 더 정직했고, 더 만족스러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시간까지 아직 2시간 남았습니다. 남은 계란 3개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결국 6개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영상 속 미국 청년처럼 말이죠. 그릇을 치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어요. 미슐랭 3스타 셰프가 새벽 주방에서 혼자 간장 계란 6개를 먹어치우다니.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었거든요. 너무나 단순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계란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확인 차원이었습니다. 첫날이 우연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맛있었어요. 사흘째도 나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계란장 3개씩을 먹고 있었어요. 4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가 새벽마다 간장 계란을 먹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였어요. 왜 이렇게 단순한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걸까요? 복잡한 공정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완벽한 걸까요? 어느 날 아침 계란장을 먹으며 양념을 분석해봤습니다. 간장이 핵심인 것 같았어요. 그냥 짠맛이 아니라 깊은 감칠맛이 있었거든요.
주방 냉장고에서 간장병을 꺼내 라벨을 봤습니다. 프랑스에서 만든 유기농 간장이었어요. 괜찮은 제품이긴 한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앙투안을 불렀습니다. 한인마트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었죠. 앙투안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셰프님이 왜 한인마트를요? 한국 간장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거요. 발효기간이 긴 걸로요. 앙투안이 그날 오후 돌아왔습니다. 한인마트에서 산 간장 2병을 들고 왔어요. 하나는 1년 숙성, 다른 하나는 3년 숙성이라고 하더군요. 3년 숙성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따는 순간 향이 확 퍼졌어요. 프랑스 간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작은 접시에 조금 따라 맛봤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짠맛이 아니었어요. 깊은 감칠맛, 은은한 단맛, 구수한 향. 여러 맛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맛이 느껴졌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였습니다. 프랑스 간장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간장을 맛봤죠. 비교가 안 됐어요. 프랑스 간장은 그냥 짠 물 같았습니다. 이게 비밀이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간장, 그러니까 오랜 시간 발효시킨 간장이 계란장 맛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날 밤 한국 간장으로 계란장을 만들었습니다. 24시간 후 맛을 봤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 간장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깊고 풍부했어요. 감칠맛이 몇 배는 강했습니다. 앙투안에게도 맛보라고 줬습니다. 앙투안이 한 입 먹고 눈이 커집니다. 셰프님, 이게 그 맛이에요. 영상에서 본 바로 그 맛입니다. 맞았습니다. 영상 속 사람들이 열광하던 바로 그 맛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유리병 속 계란을 봤습니다. 간장 양념에 담긴 지 12시간쯤 됐을 때예요. 계란이 점점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6시간마다 꺼내서 관찰했습니다. 6시간 후엔 겉만 살짝 갈색, 12시간 후엔 반쯤, 18시간 후엔 거의 다. 24시간이 되자 완전히 아름다운 갈색 보석이 됐어요. 단순히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장 양념이 서서히 계란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늘과 파와 고추의 향도 함께 배어들었죠. 서양 요리는 대부분 가열로 맛을 냅니다. 굽고 볶고 삶고 튀기고 열을 가해서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이 계란장은 달랐습니다. 열을 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습니다. 24시간 하루를 기다리는 거죠. 그 시간 동안 간장의 감칠맛이 천천히 배어들고 마늘의 알싸함이 부드러워지고 파의 향이 은은해집니다. 기다림이 맛을 만드는 겁니다. 며칠 후 저녁 서비스 중이었습니다. VIP 테이블에 음식을 내가는데 손님 대화가 들렸어요. 프랑스 유명 배우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죠. 그녀가 일행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파리에서 한국 계란 요리가 대유행이래요. 말에 지구 한 식당은 예약이 2주일 후까지 꽉 찼대요. 일행 중 한 명이 대답합니다. 아, 저도 들었어요. 간장에 절인 계란이라던데 그게 그렇게 맛있대요. 배우가 계속 말합니다. 제 딸이 어제 만들어 먹었는데 6개를 혼자 다 먹었어요. 멈출 수가 없다면서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VIP 손님들이 간장 계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들렸어요. 패션 디자이너로 보이는 손님이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그 한국 계란장 먹어봤어요? 인스타그램에 난리던데. 그날 저녁 총 12테이블 중 5테이블에서 계란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서비스가 끝나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크가 물었어요. 셰프님, 오늘 손님들 대화 들으셨죠? 전부 계란장 얘기더라고요.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파리에서도 이제 유행이 된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에서 엄청 퍼지고 있대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거리가 보였어요. 저 밖 어딘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란장을 만들어 먹고 있을 겁니다. 미국처럼, 한국처럼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해서가 아니라 단순함 뒤에 엄청난 깊이가 숨어 있어서였어요. 3년 발효된 간장, 24시간의 기다림, 삭힘의 미학. 겉보기엔 간단하지만 그 속엔 시간과 전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계란장 열풍은 점점 심해졌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매종에서 가장 바쁜 날이죠. 15테이블 전부 예약이 꽉 찼고 손님 대부분이 VIP였습니다. 8시 첫 번째 테이블에 프랑스 유명 배우가 입장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분이에요. 단골 손님이죠. 6개월마다 한 번씩 50년째 오십니다. 제가 직접 테이블로 갔습니다. 오늘 추천 메뉴를 안내하려고요. 저녁 식사 잘 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노르망디에서 공수한 랍스터가 있습니다. 페리고르 트러플과 함께 조리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배우가 메뉴판을 보다가 저를 올려다봅니다. 피에르, 혹시 한국 음식 만들 줄 아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한국 음식이요? 네, 요즘 파리에서 난리잖아요. 그 간장에 절인 계란 있죠. 코리안. 뭐더라, 계란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배우가 눈을 반짝입니다. 여기서도 먹을 수 있나요? 저희 딸이 매일 만들어 먹는데 정말 맛있대요. 한식당 가려니 예약이 안 돼서요. 저희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한국 요리는 메뉴에 없어요. 아쉽네요. 배우가 한숨을 쉽니다. 제 딸 말로는 인생 계란 요리래요. 미슐랭 레스토랑 계란 요리보다 낫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계란 요리보다 낫다고요? 혹시 제 트러플 수란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오늘은 랍스터 드셔보세요. 최고의 식재료로 준비했습니다. 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테이블을 떠나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9시 두 번째 테이블이었습니다. 프랑스 유명 패션 디자이너와 일행이었죠. 이분도 단골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때마다 오는 손님이에요. 메뉴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디자이너가 친구와 대화 중이었어요. 파리에서 그 계란 먹을 데가 없어. 말에 지구 한식당은 3주일 대기래. 누가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레시피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 그게 귀찮아서 그러지. 누가 레스토랑에서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제가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디자이너가 저를 봅니다. 아, 피에르. 혹시 여기서 한국 계란장 만들 생각 없으세요? 또 계란장 이야기였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아쉽네요. 제 딸이 그거만 찾아요. 다른 반찬은 거들떠도 안 보고 계란장만 먹는데요. 밥 3그릇씩 먹는다니까요. 주문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10시 세 번째 테이블이었습니다. 프랑스 대형 은행 임원 부부였어요. 오늘이 결혼 30주년 기념일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최고의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푸아그라, 송아지 안심, 트러플 수란. 1인당 550유로짜리 풀코스였죠. 식사 중간에 테이블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음식은 만족스러우신가요? 은행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벽해요, 피에르. 역시 최고예요. 부인이 와인을 마시다가 말합니다. 근데 피에르, 한국 음식도 만들 줄 아세요? 또였습니다. 또 한국 음식 이야기예요. 아니요, 왜 그러시죠? 뉴욕 사는 친구가 요즘 그것 때문에 난리래요. 한국 계란장인가 뭔가. 거기선 마트에 계란이 없대요. 다들 사가서 집에서 만든대요. 은행가가 거듭니다. 소셜미디어 보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조회수가 수천만 회씩 나오던데요. 부인이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도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한식당은 예약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프렌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을 떠나면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주방에 들어서자 마르크가 다가왔습니다. 셰프님, 오늘 손님들이 계속 계란장 이야기를 하시네요. 들었습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죠.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테이블 15개 중 지금까지 7테이블에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한국 계란장을 먹을 수 있냐고요. 7테이블이요? 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에요. 어제도 5테이블, 그저께도 4테이블.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누군가는 물어봤어요. 창문 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보였어요.
에펠탑 불빛, 센강의 반짝임. 40년간 이 도시에서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님들이 6개월 예약을 기다려온 VIP들이 500유로짜리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간장 계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최고급 레스토랑에서요. 결혼 30주년 기념이래요. 칸 영화제 수상자가, 패션 위크 디자이너가, 은행 임원이 모두 계란장을 찾고 있습니다. 제 트러플 수라는 350유로입니다. 이틀간 공들여 만들죠. 페리고르 블랙 트러플을 사용하고 수비드로 정확히 온도를 맞추고 하나하나 정성껏 플레이팅합니다. 하지만 지금 파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한국 계란장을 원하고 있었어요. 간장에 하루 담근 계란말입니다. 조리대에 기댔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40년간 쌓아 올린 권위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 제 손님들이 제 요리가 아닌 다른 음식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마르크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괜찮으세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주방에 혼자 들어왔습니다. 일요일은 라 메종이 쉬는 날이에요. 40년간 단 한 번도 일요일에 주방 문을 연 적이 없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손님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계란장을 찾던 그 눈빛들이요. 조리대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2주일간의 기록이었어요. 손님들이 계란장을 물어본 횟수를 적어뒀습니다. 월요일 4명, 화요일 5명, 수요일 6명, 금요일엔 9명, 토요일엔 12명이었습니다. 총 42명의 손님이 계란장을 찾았어요. 42명입니다. 파리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와서 한국 간장 계란을 물어본 사람들이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만들어둔 계란장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먹는 게 습관이 됐거든요. 밥을 지었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을 그릇에 담고 계란 하나를 올렸어요. 젓가락으로 가릅니다. 노른자가 천천히 흘러내립니다. 황금빛이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노른자가 하얀 밥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 입 먹었습니다. 여전히 완벽했어요. 크리미한 노른자, 깊은 감칠맛, 밥의 단맛. 모든 게 조화로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제 트러플 수라는 350유로입니다. 이틀 공정, 페리고르 트러플, 정밀한 수비드 조리. 파리 상류층만 맛볼 수 있는 요리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계란장은 다릅니다. 재료비 3유로 만드는 시간 15분, 기다리는 시간 하루.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맛은요? 솔직히 말해서 비슷합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게 더 나아요. 왜냐고요? 트러플 수라는 복잡합니다. 여러 재료가 섞여 있고 각각의 맛이 경쟁하죠. 먹으면 입안이 바빠집니다. 이 맛인가 저 맛인가 분석하게 돼요. 하지만 계란장은 단순합니다. 밥, 계란, 간장. 세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질 뿐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위로가 됩니다. 트러플 수라는 감탄을 만들어요. 와, 대단해, 비싸겠다. 이런 반응이죠. 하지만 계란장은 다릅니다. 아, 맛있다,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40년간 저는 감탄을 추구해왔습니다. 손님들이 놀라게 만들고 싶었죠. 이렇게 복잡한 요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감탄이 아니라 위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파리가 보였어요. 한산한 거리, 천천히 걷는 사람들. 저 사람들 중 누군가는 지금쯤 집에서 계란장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미국처럼, 한국처럼 전 세계 어디선가 만들고 있겠죠. 그들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15분이면 이 완벽한 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계란장을 봤습니다. 밥과 섞인 노른자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던 거예요. 40년간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요리는 복잡함을 과시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였죠. 희귀한 재료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재료로 특별한 순간을 만드는 게 중요했어요. 500유로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한 그릇 먹고 미소 짓게 만드는 게 목표였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르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셰프님? 마르크가 놀란 목소리로 받습니다. 일요일인데 무슨 일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 줄 수 있어요? 네, 물론이죠. 무슨 일인데요? 메뉴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메뉴를 추가할 거예요. 새 메뉴요? 어떤 건데요? 한국 계란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쯤 지나서 마르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셰프님, 정말이세요? 정말입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봅시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계란장을 봤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건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었어요. 가장 평범한 재료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맛을 만들어내는 혁명이었죠. 그리고 그 혁명이 지금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 마트의 계란을 동나게 하고 파리 VIP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40년 경력의 미슐랭 셰프를 무릎 꿇게 만들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남은 계란장을 천천히 먹었어요.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일 테니까요. 내일부터는 이 계란장이 제 레스토랑 메뉴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새벽에 혼자 몰래 먹는 음식이 아니라 당당히 손님들에게 내놓는 요리가 되는 거죠. 파리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 메종의 메뉴판에 350유로짜리 트러플 수란 옆에 한국 계란장이 올라갈 겁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철학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요리는 복잡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가격이 아니라 행복이다. 과시가 아니라 위로다. 그릇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나 메종이 시작될 겁니다. 40년 전통에 한국의 지혜를 더한 새로운 시작이요. 황금빛 노른자가 밥 위에 퍼지며 만든 혁명, 그 혁명에 저도 동참하기로 한 겁니다. 월요일 아침 8시 주방 전 직원 22명이 모였습니다. 일요일에 긴급 소집한 적이 없었기에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메뉴를 추가합니다. 한국식 간장 계란입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주방장 마르크가 먼저 입을 뗍니다. 셰프님, 미슐랭 3스타의 한국 요리를요? 지난 2주일간 42명의 손님이 계란장을 찾았습니다. 6개월 예약 기다린 VIP들이요.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루이가 묻습니다. 가격은요? 25유로입니다. 주방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저렴한 가격이었거든요. 마르크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너무 싼 거 아닌가요? 레스토랑 격이. 격은 가격이 아니라 맛으로 정해집니다. 그리고 40년간 저는 틀렸어요. 복잡하고 비싼 게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쥐리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 한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메뉴판 마지막 페이지에 새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우프 도레 꼬레앙 25유로. 한국 전통 발효 간장에 하루 재운 반숙 계란, 갓 지은 쌀밥과 함께. 첫 손님이 메뉴판을 보더니 눈이 커집니다. 이게 계란장이요? 여기서요? 바로 주문했습니다. 그날 저녁 15테이블 중 10테이블에서 계란장을 주문했어요. 준비한 30개가 전부 나갔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들려왔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맛. 파리에서 먹을 수 있다니. 우리 딸이 매일 먹는다던 게 이거구나. 마르크가 말합니다. 테이블 7번 손님이 2개 더 주문하셨어요. 서비스가 끝나고 루이가 말했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나간 메뉴가 계란장이에요. 랍스터보다 많았어요. 마르크가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벌써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어요. 파리 미슐랭 3스타에서 한국 계란장을 먹다니 최고였다는 글이었죠. 좋아요가 500개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르크가 통계를 가져왔어요. 1위가 계란장입니다. 전체 주문의 43%예요. 트러플 수라는 15%였고요. 가장 저렴한 메뉴가 가장 비싼 메뉴를 이긴 겁니다. 소셜미디어 반응도 대단해요. 라 메종 계란장 게시물이 150만 조회수를 넘었대요. 예약 문의도 늘었고요. 계란장 먹으러 오겠다는 사람들이요.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오후 햇살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주방벽에 액자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써달라고 했죠.
요리는 복잡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한국 가정식이 나를 다시 학생으로 만들었다. 손님들이 주방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액자를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가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계란장을 만들겠다고. 25유로지만 350유로만큼 정성을 쏟겠다고요. 3개월 전엔 계란장을 비웃었습니다. 간장에 계란 담근 게 뭐가 대단하냐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가장 흔한 재료로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한국인의 지혜, 복잡함이 아니라 진정성으로 감동시키는 힘, 3년 발효 간장에 담긴 기다림의 미학. 계란장은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배웠습니다. 요리는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고, 복잡함이 아니라 진심이고, 과시가 아니라 위로라는 것을요. 계란 하나가 미슐랭 3스타 셰프를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릎 꿇음이 제 인생 최고의 배움이 됐습니다.